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단 에듀토크 오늘도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뭡니까? 소개부터 할까요? 네. 수학교사 유현정 쌤 예,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원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 MZ 세대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래서 MZ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저도 나름 M 세대에 관심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근데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나 처음 경기도 보는데. 재밌는 교육연구원에서 연구다.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MZ 세대 교사의 특성 연구라는 2022년 네. 연구구나. 네, 요거를 낸 적이 있는데 더 거기에 봐야겠다. 있는 내용을 어, 요약해 보자면 네.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고, 근데 또 이게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G세대보다는 밀레니엄 세대가 조금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대요. 진짜? 네. 지는 더 젊은. 네, 맞아요. G가 더 어린 애들인데. 의외다, 그거는. 의외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이전 세대 교사보다는 낮대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 조직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조금 더, 조직의 성장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더 추구하는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대요. 그리고 교직 안팎에서 전문성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높은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너무 좋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사들끼리의 이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교사 집단이 MZ 교사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온 이유도 그래서 이제 이전 세대의 교사들과 MZ 세대의 교사들이 잘 지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사실 교직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저는 워라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퇴근 이후의 시간도 있고 방학도 네,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그 급여나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그렇죠. 그냥 돈적인 경제적인 그런 급여 네, 말고도 그러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베네핏이 있지. 사실 저희가 뭐 의사 변호사에 비하면 비하지 많은- 말자. 비하지 비하지 말자. 어쨌든 많지 않잖아요. 많지 그치.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 의사나 변호사는 개인의 시간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오케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전 돈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완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고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인 대신에 대가가 있는 그만큼 거죠. 정말 자기의 시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변호사도 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면 잠옷 입고 계속 서류하고, 의사도 24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교사는 워라밸은 좀 확실하거든요. 방학을 제외하고더라도. 그래도 워라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은 있어야 지금보다 되니까.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렇기는 하지만, 그니까 제 느낌은 워라밸을 생각해서 교직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오케이.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전 세대의 교사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럼 좋아? 어떻게 해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교사들은 약간 특성상 수업하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그거를 수업 외적으로 요구하면 싫은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 선생님들 중에는 교사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그걸 그 교직의 성직자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고 끝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 뭐 다양한 뭐 트랙 얘기도 했었지만 교사 집단이 50만인데 다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교사들, 그러니까 약간 시니어들하고 중견이든 뭐 MZ 교사들이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늘 시니어들이 MZ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보다는 뭐 IT나 이런 뭐 기술공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교사들끼리 뭐 취미를 포함하는 관심 영역이 좀 다양한데 그거를 조금 같이 조합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조금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교사들이 그거를 학교 공간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공간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면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사 활동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돈을 더 줄 테니 모여라 하면 지금 퇴근한 이후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라잖아요.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지.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나?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주의가 선생님들 개인주의가 진짜 심하다고 느끼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만약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쨌든 뭐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잘 설계를 해서 교사들 간에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중등 과목을 뛰어넘어서 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나는 골몰할 것 같아. 뭘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어떤 금액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해보자는 식으로 조장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회가 너무 없고 그런 것들을 조금 뭐 100 중에 한 10 정도라도 지원을 해줄 테니 90은 자네들 돈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0이라도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뭐 좀 해보고 애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물론 뭐 전부 이제 막 니네는 학생을 너무 위해야 되고 뭐 수업 잘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만 연구해 이거 말고 뭐 인문학이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내가 교장이라면 선생님 어디에 뭐가 취미가 있고 어디에서 좀 학교 일하는 거 말고 보람을 느끼냐는 식의 물론 제가 먼저 소통하겠지만 그럼 그걸 이제 연결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제가 부장교사가 됐어요. 네. 그럼 우리 부선생님들을 잘 지내게 하는 개원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사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는 거 뭐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조직으로서 더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해야지 않아야지. 본래의 뭐 부장 선생님으로서의 그게 우선시 되긴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뭐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막 많이 모여야 왁자지껄해야 좋은 학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 절묘한 그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학교에 가면 제가 상상해 보건데 교사들이 자기 일 그냥 열심히 하고 나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나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인 학교도 있을 거고요. 지역에 따라 다 다를 건데 적어도 저는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교사들이 뭘 할 때 즐거워하고 역동적인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진짜 다른 출발점이라서 생각해요. 나는. 이게 사실은 뭐 줌으로 만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차 한잔 하는 거, 차 한잔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같이 해보는 거 이게 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 뭐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약간 공동체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정도로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그래서 이 조직의 일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조금 꺼리낌 없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하는 게 꺼리낌이 있는 거하고 밥 한 끼를 먹어봤어 내가. 근데 저 선생님은 뭐 저것도 좋아하시고 막 얘기하다가 뭐 남편 뭐 형도 좀 보고 부인도 형도 좀 보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내가 알고 경험한 거랑 그냥 맨날 수업이나 하고 지나치면서 저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하는 정도하고는 내 삶의 그 만족도가 달라져요. 저도 대학에서도 경험했거든요. 특히 더 심해요. 교수들은 자기들끼리 막 연구하고 바쁘고 터치하는 거 싫어한다는 경향이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 우리 학교라서 더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저 사람 애가 몇 살인데 나하고 비슷한 그런 육아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웃으면서 눈웃음 지으면서 많은 것들이 그때 이제 오고 가는 거지.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힘드시죠 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의 눈빛에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학교에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 학교에 더 오고 싶어 하고 즐겁던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시간이 길어서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근데 이것도 고민일 것 같아.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되게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오케이. 근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어려워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자꾸 뭔가 이렇게 터놓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 쉽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막 뭔가 말하기가 그런 거죠. 일단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천천히 스며들듯이 몇 명 그 교장 선생님의 뜻에 공감하는 아군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조직의 관리적 측면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스물스물 이 부분에 대한 내 가치관을 온전히 받아놔서 얘기가 잘 통할 만한 평교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교장 선생님 성공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걸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교육자로서 그 방향이 관리자로서 맞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밀고 나가겠다. 저희가 MG 교사 특을 얘기하려다가 교장 선생님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흐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MG 교사 특징을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냥 학교에서 결국은 동료 교사의 관계, 애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요. MZ들도 기존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 나이 많은 저 같은 선생님을 좀 받아주세요. 나이 안 많잖아. 왜 이래. 자, 오늘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MZ 세대들도 힘내시고, 교장 선생님들, 왜냐면 MZ들하고 교사들하고 대학이 어렵다 이런 교장 선생님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도 힘내시고 서로 좀 다가가고 그러려면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하시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